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벌써 5월 시작합니다. 5월 1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어제 다우 S&P 500 나스닥 다 올랐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 또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3일 전에 4월 28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노후 대책, 노후 대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프레임, 기본적인 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매달 생활비가 다르고 쓰시는 지출하는 용도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다 무엇이든 다 다른 상태인데 그 개인별로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이상은 그 이외에는 각자가 판단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금 5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 5억 원금 계속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본 3억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억?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큰 돈이에요. 3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런데 3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모아도 그것이 나중에 노후 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나면 3억 이상이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매달 1%씩 매도하다 보면 1년에 12% 수익에 대해서 12%를 매도를 하다 보면 수량이 또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액면 분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의 주당 가격이 점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식 매도할 때도 많이 팔았다가 점점 주당 가격이 높아지니까 매도하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어차피 매도를 하니까 수량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량이 줄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죠. 삼성전자 50대 1로 액면 분할했지 않습니까? 그 해에 네이버도 액면 분할하고 바로 얼마 전에 카카오도 또 애플, 테슬라 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액면 분할을 해서 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해결되죠. 또 세금 문제도 그래요. 제가 국민연금을 5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은 최하예요. 보통 우리나라 평균 받는 금액도 9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여러분들 받는 금액도 있고 또 아직 안 받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 국민연금에서 앞으로 몇 년부터 월 얼마씩 나올 것이다 하고 한번 보시면 50만 원은 다 넘습니다. 다 몇십만 원의 차익이 날 겁니다. 세금이요? 아무리 매도를 수억 원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씩 1년에 평균 12% 매도하면 몇천만 원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 몇천만 원이 다 이익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세금을 낸다 그래도 한 달에 몇백 나누기 12개월 내보십시오. 한 달에 많아야 30만 원이에요. 그거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수익률이 낮은 S&P 500 기준으로 연 12% 수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 유도리라 그러죠? 얼마든지 제가 최하를 잡았기 때문에 세금 매달 몇십만 원 내는 거 거기서 다 상쇄가 됩니다. S&P 500 제가 12%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니 주가가 떨어지는 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S&P 500이 12%가 아니라 48%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1월부터 4월 말까지만 해도 S&P 500이 13% 상승을 했습니다. 연 12% 계산했지만 4달 만에 1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12%만 뽑아 생활비 하죠. 어떤 해는 30%, 40%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도 30% 수익 났다고 30% 뺄 거 아니고 12%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 이하의 수익이 나오는 해? 그때는 그만큼 다른 해에서 30%, 4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스닥도 1년간, 지난 1년간 60% 상승했어요. 올해 10% 4월 말까지 10%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작년 한 해에
S&P 500, 나스닥 그보다도 훨씬 높게 88% 상승을 했고 올해도 12% 상승을 한 상태예요. 또 3억 기준 말씀드렸지만 3억 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어바웃으로 기준으로 3억을 말씀드렸고 현금 3억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을 모아도 퇴직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1억 5천이 3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희망이 그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또 3억 이상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계산은 연 12%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S&P 500 그 이외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또 팡플러스라든지 미국 테크 탑10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수익이 훨씬 높아요. 또 국민연금도 50만 원으로만 계산했어요. 그런데 평균 나오는 것은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세금이라든지 주가가 하락하는 해 대신 주가가 올라가는 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아무리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 없을걸요? 왜냐하면 워낙 낮은 수치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가장 낮은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 국민연금 한 달에 앞으로 50만 원 다 넘게 나옵니다. 가장 최하 5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각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또 집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이라 그럽니까?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 받잖아요. 내가 모은 돈이 모자르면 그것과 함께 얼마든지 여러분들 노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막연히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못하고 노후 대비 제대로 몇 억도 못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노후 대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뉴욕 증시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지수들이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호조 정말 많이들 올랐죠. 아마존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또 테슬라도 그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다 올랐습니다. 실적이 호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히 인도와 브라질에서 재확산 우려, 그런 우려와 또 지금 현재 고점이죠. 지수가 이런 고점 부담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이유로 항상 매일매일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코로나 재확산 소식,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PMI라고 그러죠. 그 PMI가 중국의 PMI가 설명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PMI도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중국의 PMI도 조금 떨어졌어요. 50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좋은 거고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50은 다 넘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면. 그런데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런 안 좋은 뉴스들,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반대의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 무한 반복이에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뉴스들이나 리포트를 봐도 다우, 또 나스닥, 지금의 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도 너무 고점이다. 이거는 지금 분명히 조정받을 것이다. 그때 조정을 좀 받았겠죠. 그러나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가 인도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40만 명 가까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또 사망자 수도 4천 명 가까이 3천 명 이상 매일매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고 있어요. 기업 실적 예상치를 계속 웃돌고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들 4월 달에 다들 했죠. 이런 공급망 차질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점차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가능성을 또 우려하고 있어요. 주수가 떨어지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1분기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순이익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순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시장의 예상치가 9.54달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훨씬 웃도는 15.7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0.11%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플의 앱스토어가 유럽에서 공정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 때문에 또 떨어진 것입니다. 트위터 많이 떨어졌어요.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아갔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웃돌진 않았어요. 월간 활동 이용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매출 예상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15% 이상 뚝 떨어진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리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바람에 갑자기 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지수들 보면 개별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전기차주 테슬라가 4.79% 오르고 중국의 니오가 2.18% 상승한 상태예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조금 떨어졌다가 0.88%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닌 것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매일매일 오르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미국의 증시는 항상 다음날 우리나라의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5월 달에 주식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